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그로이터 베를린 축구와 관련하여서 그로이터는 리그 최하위 팀입니다. 헤르타는 후반기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곳으로 그로이터는 볼프스의 대패를 하면서 마인츠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흐르고타가 골을 뽑아냈지만 수비진이 무너지며 4골을 헌납을 하였고 최하위 팀으로서 중하위권 팀과 승점 차가 났기에 앞으로도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승리를 노리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세균과 틸만 등 미드필더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홈에서 라인을 올릴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헤르타는 보움을 상대로 하여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그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요베티치의 도움을 받은 벨포틸이 골을 넣었지만 추가골에 실패를 하였고 그래도 깜짝 영입을 한 이동준이 교체로 30여 분을 뛰며 에켈렌 캠프와 대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였고 부상 중이던 아스카 시바르가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보야타가 부상으로 빠진 수비 라인에는 스타크와 페카릭 등이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로이터 베를린 이 두 곳에 있어서 그로이터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골을 노릴 것이고 헤르타 역시나 하위권 순위기에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그로이터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달리 홈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입니다. 때문에 헤르타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단 상대인 헤르타도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팀이기에 수비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는 할 것이기에 승점 3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로이터 피루트 리그에서는 18위로 무무무승패 강등권, 팀의 반란을 꿈꾼 곳인데 4경기 만에 좌초가 되었습니다. 브루크에게 4대1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곳으로 베를린이 페이스가 안 좋다고는 하긴 하지만 승점 3점에 가깝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곳은 수비 시 전방에서의 압박을 즐겨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쏠쏠이 재미를 봤습니다.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태클을 9.6회씩 기록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틸만 크리스텐센 세균이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페널티 박스로 공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차단을 합니다. 다만 드리블 수치가 좋았던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하여서 쉽게 압박이 벗겨지며 대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르타 베를린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중원에서의 압박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적으로 1실점 정도는 필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로이터 베를린 축구 일단은 롱볼 기조의 팀이기도 합니다. 압박을 당하게 거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비가 수습되기 전에 볼을 탈취를 하고 빠르게 전방을 하는 투입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포고타 루엘링의 득점에 대한 감각은 좋지는 않지만 최근 3경기를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팀 전체적인 득점력은 나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수비를 감안하게 되면 한 골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장자는 은강캄 메이어 오퍼 펑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헤르타 리그에서는 14위로 페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분데스리가 순위표를 특성상 순위가 쭉쭉 내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강등 플레이오프권인 16위와도 승점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꼴찌팀을 잡고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원정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곳입니다.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26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실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압박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저하로 인해서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혹은 간격 유지에 실패를 하면서 공간을 내주고 실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이터 베를린 감독을 교체를 하였지만 바뀐 감독의 기조도 비슷하기도 하며 아직까지 수비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넉넉하게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카운터 어택을 주 공격으로 삼는 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한 압박은 필수라고 보여지며 우선적으로 공을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측면에서의 자원들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세르다르가 드리블로 공을 앞으로 운반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동준을 영입을 한 것도 측면에서의 보강의 이유도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르다르가 공격수가 본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력에서는 문제를 드러냈고 많은 득점을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이라는 확률이 적은 방법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3득점에 그치게 되면서 득점력에 대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득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기 힘이 듭니다. 결장자는 보아탱 다르다의 사카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이터 이곳은 딱히 강점이 없는 곳으로 반면 약점은 많습니다. 최근 브루크 원정 1대4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이 돼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2승 3무 5패로 약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를린은 그로이터와의 통산 3번 승부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은 원정 2승 2무 6패로 약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